비 오는 주말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럼 이제 딱 듣자마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주 내내 기다렸던 고용지표가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로 하여금 휴가 가서까지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못 빼길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 딱 감이 오죠. 여기서 일단 고용지표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3대 지수 그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중에서도 우리 K증시 코스피랑 가장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어떻게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나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지표 이번에 누구나 폭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그래야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살아난다고 다들 그렇게 망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예상치 19만 1000건을 넘어선 20만 6천 건 거기다가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고용호죠. 근데 반면에 실업률이 전달 4.0%에 비해서 0.2% 추가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년 내내 미국 실업률이 3%대에서 놀다가 올해 연초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지난 5월 달에 4% 넘겼고 이번에는 여기서 0.1%가 더 올라가서 이제 이거는 연준의 완전 고용 기준인 4%대 실업률 위로 아예 자리를 잡으려는 추세가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고용 지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이쪽 일자리는 별로 안 늘었는데 역시 또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공공 일자리가 이번에도 고용 증가에 일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전달 2만 5천 건에 비해서 3배가 많은 7만 5천 건 증가 나와가지고 전체 비농업 고용 증가의 3분의 1을 바이든 정부 공공 일자리가 메꿨습니다. 이거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고용 지표는 당분간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다고.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선거용 알바를 비롯해가지고 하여간 바이든이 무조건 공적 일자리에 인심 후하겠으면서 고용 지표 떠받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실업률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게 둘이 얼마나 훌륭한 조합이야. 연준 금리 인하를 등장시키는 어떤 그 명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뭐 당장 달러 가치 급락했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고 그 다음에 페드와치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대 동결이 65대 35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등장해가지고 하여간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 동결 20%로 더 굳혀져 버렸죠. 이러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고 배기나요? 자, 여기다가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그중 하나는 바로 현직 대통령이자 미국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또 현재 미국에서 열린 지구 프로젝트를 열심히 잡아돌리고 있는 바이든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반락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지난 주말 미국 대선 후보 1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제 완승을 거뒀으니까 그때 미 국채 금리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급등 나왔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전해드렸던 바이든 그 중도 사퇴 후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요 가능성이 이제 미국 진보 언론들에서 막 터져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곧 입장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민주당의 어떤 잠룡들 그러니까 그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그 다음에 현직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게빈 뉴섬,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그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잠잠한 상황이야. 이것도 미리 얘기했잖아. 미국 어제 독립기념일에 이제 바이든이 자진 사퇴 발표를 할 거라는 워싱턴 찌라시에 대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저께 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고 만약 어설프게 등 떠밀려가지고 누군가 나왔다가 당장 3개월 뒤에 미국 대선인데 여기서 트럼프한테 깨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정치 생명 끝날 수 있는데 누가 나서겠냐. 그냥 트럼프는 바이든으로 상대하는 게 제일 나은 대진표라고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 대선 때 구도를 다 짜놓은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에 대한 동정 여론이 또 올라오면서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면 안 돼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한숨 돌린 전기차 대장주들이 테슬라 오늘 추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리비안도 역시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쑥 올라왔다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눈치 보기로 몸을 낮췄던 K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당장 그럼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다시 올라온 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같이 올라오는 반등이 나오는 게 맞냐. 요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게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또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 엘버마라고 그다음에 이름부터가 그냥 그쪽인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이제 내렸습니다. 아니 바이든이 다시 기사 회생했는데 그럼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부터 전기차까지 호재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럼 또 중국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기업들도 같이 또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좀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스닥 사상 최고치 원인은 바로 어제 우리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다가 오늘 새벽 엔비디아 하락인데요. 아니 나스닥 지수 전체에서 시총 비중 탑3 안에 드는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 꺾였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를 부양했다는 게 또 뭔 소리냐. 요거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엔비디아가 고점 부담에 헤매는 날은 여지없이 다른 IT 종목들의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일종의 순환매로 상승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엔비디아랑 그 HBM3 납품 계약 터지지도 않았는데 메모리만으로 저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 보면은 반도체에서 무조건 그 엔비디아 그리고 AI 묻은 것만 잘 나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해석이 이제 월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참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젠슨 왕이 직접 얘기했다시피 AI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뭐 상승세는 이미 한 번은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AI가 이제 인공지능의 약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대체한다는 게 일단 그 생겨난 어떤 태생의 그 명분이잖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AI 혁명도 관련주 상승도 제일 빠르게 나타난 미국에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미국 고용이 감소를 해야 이게 올바른 현상이고 맞는 조합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번 고용도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떻게든지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대신에 9월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이제 땔감으로 이걸 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또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고용 호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만 봐서는 젠슨 왕이 말한 AI 혁명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뭔가 실체적 진실이 실물 경제 그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아니 그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든 아니면 국내 나름 석학들이든 왜 아무도 이 엔비디아 주가랑 미국 고용지표가 동시에 잘 나가는 게 이거 누가 봐도 어색한 조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왜 없는 거죠? 지금 저 혼자만 이상한 신념에 지금 꽂혀 있는 건가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부터 뭐 빅테크들 구글이든 이베이든 하여간 AI 도입하면서 대규모 감원하고 난리 쳤는데 그때마다 AI 혁명이 가속화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그때보다 3배로 AI 혁명의 속도는 증가를 했는데 미국 고용지표는 왜 아직도 좋냐고. 하여간 그래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번 고용지표 호조를 이미 뭐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엔비디아 그 AI 혁명에 김이 빠지면서 대신에 다른 IT주들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게 더 먹을 게 많은 잔치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 나스닥 지수가 결국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다. 그다음 최근 정말 노빠꾸로 질주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인도데스 발표 전부터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리기를 모간 스탠리의 테자랄 그러니까 테슬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주가도 잘 조련하는 그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310 이 전해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테슬라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당시의 근거가 테슬라도 요즘 잘 나가는 전력 ESS 테마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였잖아. 진짜 그 이후로 월가의 테슬라 공매도 하이에나들은 완전히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웰스파고는 오늘 테슬라 투자 의견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 $120로 후려쳤는데 문제는 오늘 하루만큼은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팽이처럼 이 목표가 하향을 두드려 맞고 더 살아났다는 거죠. 거기다 JP 모간도 테슬라 투자 의견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 $115로 역시 지금 주가 과도하다 이렇게 후려쳤는데 이 JP 모간도 웰스파고도 둘 다 이제 주장하는 게 이번 2분기 인도대수 뭐 잠깐 예상치 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올해 2024년 연간 테슬라 전체 인도대수는 작년보다 감소가 명확해 보인다. 이런 그 어떤 찬물을 끼얹는 분석입니다.
자, 이상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으로 올 초부터 달달하게 꿀 빨다가 지금 혓바닥을 대어버린 월가하우스들의 악다구니를 보셨습니다. 와, 저는 여기 토버모리 뷰 맛집에 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민물도 그냥 클래스가 여기도 바다 아니거든요. 이거 호수거든요. 와, 대박이네. 런하, 여기는 라이언스 헤드 비치입니다. 그 토보머리 쪽에 있는 토버모리요? 그게 뭐예요? 김연아 선수를 아시나요? 김연아 선수가 추천한 여행지입니다. 김연아요? 저 네. 김연아 안 좋아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김연아 다 좋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김연아 스케이트 열라 못하. 김연아 개발. 이거 잡혀가.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도 다 개취가 있는 거야. 와, 근데 클라스 진짜 연락하다. 짠. 말 심했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고라니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고라니가 스트레칭하고 춤추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고라니가 많이 흥분했네요. 지금 여기 기온이 21도라서 너무 추워서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여하구들이 먼저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또 기죽을 수가 없잖아. 근데 걔네들 근데 저는 Hello! Don't you feel cold? 안 춥대 안 춥대. 들어가 봐야지. Hey guys, I'm in London Gorani. Yeah. How do you feel? Cool. Hey, come on, brave girls. 와, 먼저 들어갔네. 알았어. 나도 수영해야지. 보여줘야지. 코리안 파워. 보여줘야지. 근데 좀 이렇게 21도면 이거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데 열 좀 식히고 올게요. 하루텍. 추워. 런하, 반갑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런던 고라니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사실 천조국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금 즐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요일 하루만 쉬면은 수목금토일을 아예 그냥 연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근데 미국을 보면은 지금 뭐 27년 만에 최고금리라고는 하지만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고금리 하면 무조건 경기가 둔화가 돼야 되는데 경기가 안 죽어. 그래서 이제 나름 1년째 그 긴축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타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 짤처럼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간 거 이제 구실로다가 자, 그동안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양적 긴축과 고금리를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가정이 이제 이미 우리가 알았을 때는 미국 본토, 전 세계, 온 우주,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이제 다 알려진 거지.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사상 최고치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바론스지는 이번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에 미국 여행객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내다봅니다. 통계상으로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 경기권 이상으로 벗어나는 이런 여행객들의 숫자가 7,09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최대라고 했던 이 기록을 또 경신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부러운데, 우리도 기왕 고금리 사이클의 지금 정점이면은 이렇게 좀 소비랑 내수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낙수 효과 이제 반대로 밑에서 이제 그 경기를 치고 올라가는 분수 효과로다가 골고루 좀 소득 증가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값만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난리가 나고 있죠. 뭐 이런데도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다 주식을 사라는 개소리는 도대체 왜 아직도 대국민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장기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인구 1,000만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동아시아 허브 역할하고 면세점 잘 돼 있는 데다가 또 대중교통, 그 버스, 지하철 요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싸. 거기다가 총기 휴대 불가능하지? 그래서 강력범죄 검거율 100% 나오는 이런 치안까지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흔치 않아요. 물론 이제 관광 인프라는 바로 옆에 일본에 비하면 조금 후지긴 한데, 그래도 사실 요즘에 공항은 물론이고 명동이나 당장 저 사는 이 용산 길거리만 해도 외국인들 엄청 많이 돌아다녀. 이제 특별한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케이팝이 해외에서도 이제 히트를 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케이팝 종주국인 대한민국 서울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게 그냥 궁금하고 신기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말 소식을 좀 더 추가를 해보면은, 프랑스 조기 총선 2차 투표에서 아무래도 극우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건 역부족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로화 가치는 상승을 하고, 또 유럽 현지 친환경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한때 그 석탄 가지고 중국이랑 정말 맞짱 뜨고, 그럼에도 이제 그 인구 14억의 중국을 완전히 때려잡지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왕서방 얼굴에 치명타 한 방 정도는 먹인 걸로 그렇게 호주가 이제 판정승을 거뒀던 그 호주가 이제 그 뒤로 양국 관계가 이제 최악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호주 공적연금이 중국 주식 투자를 검토한다. 지금 누가 봐도 저평가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이런 그 논리가 국제 관계에도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그 호주 CFS가 중국 투자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역시 미국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주식 비중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럼 만약에 호주에서 중국에 투자한다면 업종이, 섹터가 뭘까요? 근데 적어도 호주가 그래도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 전기차 쪽은 아닐 것 같고, 그럼 결국 배터리는 이제 K배터리 쪽에 호주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그럼 이제 또 중국은 노냐, 손가락만 빠냐. 일단 지금 인도 모디 총리랑 중국 시진핑이랑 워낙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아예 그냥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내외할 정도로 이렇게 인도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중국이 그 세계 인구 1위 차지한 인도 전기차 시장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말 바이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미국 본토에다가 합작법인 설립하고 공장 때려짓는 게 왕서방인데, 인도 카레 맵다고 그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주말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하나 보겠는데, 마침 이제 비도 오고 이럴 때는 어디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이런데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널찍한 데서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먹고 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마침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울트라 컨템포러리 아트 마켓, 우리말로 초고가 명품 시장 관련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과연 그 먼 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 가방 살 돈으로 주식을 사면은 부자가 된다는 이 가스라이팅이 현실에서 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명품 경매 시장을 보면은 이제 이게 리셀 마켓으로, 명품은 진짜 새 제품을 아예 사는 것 자체도 힘들다 보니까 그 중고 명품도 유통이 많이 되는데, 2010년 이후 고가 명품 가격은 500%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미술품 가격 상승의 폭이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면은 시계가 100% 올랐고, 클래식카도 100% 역시 올랐고, 그다음에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은 이제 다른 명품 가방들의 경우는 그 리셀, 그 구제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르메스 버킨만 100% 역시 상승을 했네요. 다만 이제 2020년 이후에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리셀 밸류, 그러니까 되팔 때 가격이 샤넬 68%, 루이스 비통 60%, 버버리 58%,
구찌 56%, 프라다 54%, 디올 53%, 셀린느 44%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난 코로나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리셀 밸류 60% 이상까지는 흔히 말하는 백테크,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일찍 살수록 재테크다, 이런 여성분들의 논리가 통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게 바로 샤넬하고 루이 스비통 딱 여기까지네. 그 밑에 이제 버버리, 구찌, 프라다, 디올, 셀린느는 백테크 이제 실패죠. 근데 이 와중에 에르메스는 정말 넘다벽인 게 신품이 미국 기준 11,400달러, 리셀 가격이 23,500달러. 그래서 매장 가격보다 이제 구제 가격이 평균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백화점 명품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자라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에르메스 이제 그 버킨백은 들어올 때 몇 개씩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 대기 고객들이 엄청 많은데, 그 셀러,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줘야만 살 수가 있대. 그래서 평소에 그 인터넷 명품 카페 보면은 에르메스에서 일하는 그 직원분들한테 명절 때 상품권 드려야 될까? 아니, 무슨 우리 아들, 딸 그 선생님한테 명절 때 무슨, 심지어 선생님들은 참 받지도 않잖아. 이거 무슨 은사님 챙기는 것처럼 거기 명품 매장에 있는 종업원 분들한테 명절 때 선물을 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형님들이나 우리 그 친구분들은 이제 사모님이, 아유, 야,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애들 학부모 모임도 가야 되는데, 명품 가방 좀 하나 좀 사자. 이러면은, 기왕 사주는 건 이제 에르메스로다가 뽑아주세요. 그동안 이제 마바라들한테 갖다 바친 돈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이거야말로 투자라고. 근데 그나마도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2차 전지 물린 분들은 주말이고 연휴고 명절이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유튜브에 욕 쓰고 게시판에서 싸우고, 그렇게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그래도 측은지심이나 있지만 3번 속으면 그냥 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때 그 먼 리가 말했던 명품 가방 살 돈으로 주식을 사라, 그럼 부자 된다, 이 말은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됐느냐. 앞에 리포트에서 명품 가방 중에 되팔 때, 그러니까 제일 리셀 밸류가 낮은 셀린느, 요게 44%죠. 그래도 이게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NC소프트에 갖다 물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제일 낮은 셀린느도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가방은 들고라도 다니지. 근데 코로나 때 물린 주식은 들고 다니기는커녕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호구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한국에 돌아온 런던 고라니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